(21년 1회) 자, 1번. 전자석이나 자극의 철심에 사용되는 것은 순철이나 자심은 교류가 자기장에만 사용되는 예가 많으므로 이력 손실이나 항저력 등이 적은 동시에 맴돌이 전류 손실이 적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강. 이럴 때 사용하는 강이 규소강판이죠. 그래서 규소강판이기 때문에 실리콘 강이 되겠죠. 그래서 강자성체인 순철에다가 실리콘을 1 내지 3% 넣은 것이 규소강판이다. 두 번째. 55에서 60의 구리를 함유한 니켈합금으로 열전쌍에 쓰이는 거. 그러면 콘스탄탄이 되겠죠. 우리 열전쌍에 보면 IC라는 게 있고 C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IC는 한쪽은 철이고 그 다음에 한쪽이 콘스탄탄이. 그래서 Fe 철을 영어로 아이언이라고 하니까 그때서 I, 그 다음에 콘스탄탄의 C를 따서 이렇게 IC선, 그리고 CC선이라고 있는데 CC선은 구리 하나 그리고 콘스탄탄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순수한 구리고 한쪽에는 요 콘스탄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당금질의 깊이를 깊게 하고 크리프 저항과 내식성을 증가시키며 뜨임 매짐을 한 거예요. 여기 매짐을 치성이라고 하는데 이 뜨임 치성하면 거의 몰리브덴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금질 하고 나서 템퍼링 할 때 템퍼링을 뜨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템퍼링 할 때 그때 치성이 일어나는데 그런 뜨임 치성 그거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바로 몰리브덴입니다. 4번. 다음 중 10배 이내의 확대경을 사용하거나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 우리가 기준을 10배를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내로 하면은 이거는 매크로, 그 다음에 10배 이상으로 하면 마이크로 그렇게 칩니다. 마이크로.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가면은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시험이 되겠죠. 다음 5번. 가공으로 내부 변형을 일으킨 결정립이 그 형태대로 내부 변형을 해방하여 가는 과정. 가공하고 난 다음에 내부 변형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결정립이 새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움직여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재결정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재결정은 또 3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회복, 재결정, 입자성장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때 요거를 보면요. 그러면 요거하고 이거하고가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회복 같은 경우 지금 이거 내용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일단 회복까지는 결정립이 일단 변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결정립이 그 형태대로 있으면서 내부에 있는 변형을 해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때 내부 변형 해방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부 응력 제거거든요. 내부 응력이 제거까지는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가면은 재결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지면 이제 입자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재결정 온도, 재결정의 과정인데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회복 2단계.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서는 결정의 모양은 변하지 않고 내부 응력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재결정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결정이 생성되면서 점점 새로운 결정 입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된 것들이 점점 커지는 현상이 입자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도 있죠. 재결정의 3단계. 그러면 보통 풀림의 3단계로 이렇게 표현하죠. 풀림 처리할 때 재결정이 일어나는 3단계. 그러면 회복, 재결정, 입자 성장이다. 그 다음에 6번. 보기는 강의 심냉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AB에 들어갈 용어로 오는 거예요. 심냉 처리는 영하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영하로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심냉 처리해 보면 이런 거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요 MS선과 MF선이 이것이 고탄소강에서는 이것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급냉을 했을 때 상온에 도착했을 때 MS는 지나가는데 MF는 지나가지 않아요. 이때 MS가 마텐자이트 변태 시작, 스타트. 그 다음에 MF 같은 경우는 마텐자이트 변태 피니시, 종료지요. 그래서 MF를 지나가야 최종적으로 오스테나이트가 전부 다 마텐자이트로 변태합니다. MF를 지나가야지. 근데 아직 MF를 안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가 상온이면은 마텐자이트하고 오스테나이트가 그냥 남아있어요. 이 오스테나이트를 보고 잔류 오스테나이트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원래는 변태가 돼야 되는데 변태가 안 돼 있는 잔류 오스테나이트.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더 온도를 낮춰서 이 MF를 지나가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낮추는 걸 보고 심냉 처리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오스테나이트가 마저 마텐자이트로 다 변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A는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되고 B는 마텐자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자석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SM강은 일반 기계
구조용, 기계 구조용 탄소광이죠. 그래서 자석광은 아닙니다. 일반 기계 부품 같은 데 쓰이는 거. 그래서 기어라든지 그런 데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SM광입니다. 그다음에 8번. 황이 적은 선처를 용이하여 구상화 회주철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되는 흑연 구상화제는, 자, 일반적으로 회주철은 흑연의 모양이 편상입니다. 편상이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흑연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상입니다. 근데 이때 이거를 구상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흑연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이는 거거든요. 이때 모이기 위해서 첨가하는 금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그네슘 같은 거예요. 마그네슘, 셀륨 또는 칼슘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집어넣으면은 그 흑연이 구상화된다는 거죠.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요 마그네슘입니다. 그 다음에 9번. FEC 평행 상태도에서 냉각시 ACM선이란, ACM선 하면요, 상태도를 한번 그려놓고 보면은 상태도가 이렇게 있을 때 강 쪽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8%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2.0%입니다. 이때 평형 상태도에서 ACM선은 이 선을 말합니다. 이쪽 선이 이것이 ACM선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공석강에서는 여기서는 전부 다 펄라이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는 여기서는 페라이트 플러스 펄라이트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시멘타이트 플러스 펄라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시멘타이트하고 펄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ACM선은 여기가 감마 고용체거든요. 감마 고용체에서 시멘타이트가 나오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쪽 선입니다. ACM선. 이쪽에서는 왼쪽에 있는 이 선은 A1, 3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가 A1 변태고 여기가 A3 변태거든요. A1, 3 또는 A3, 1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페라이트가 석출되는 거죠. 그래서 ACM선 하면은 감마 고용체에서 시멘타이트가 석출하는 온도다. 그 다음에 10번. 탄소광에 함유되는 원소가 철광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S, 저온 매짐의 원인이 된다. 틀렸습니다. 저온 매짐이 아니라 고온 매짐이에요. 고온 취성이라고 하거든요. 매짐은 항상 취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규소, 연신율 및 충격값을 감소시킨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 대신 강도나 그런 건 증가시켜요. 그래서 강도나 경도가 증가하면 반대로 연신율하고 충격값은 감소합니다. 항상 금속의 특징은, 금속은 강도나 경도가 커지면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연신율이라든지 충격값 이런 거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커지면 이거는 감소, 반대로 강도나 겸소가 줄어들면 이것이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내식성이 있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는 적열매짐이 아니라 이것이 저온이에요. 저온. 그래서 여기가 S가 아까 고온 또는 이걸 보고 적열매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인 같은 경우는 저온매짐 또는 청열매짐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S는 고온매짐 또는 적열매짐 그렇게 표현하고. 11번. FEC 평형 상태도에서 레데뷰라이트 해줘. 우리 아까 여기 FEC 평형 상태도가 더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알파 페라이트고요. 여기가 FE3C거든요. 이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가 공정선이고 여기가 4.3%거든요. 여기가 6.67%인데 여기에 나오는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조직을 레데뷰라이트인데, 레데뷰라이트는 여기에 있는 감마하고 선을 이렇게 거보면 이쪽이 감마가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FE3C가 만나기 때문에 감마 고용체가 오스테나이트죠. 그래서 오스테나이트하고 FE3C, 시멘타이트가 있는 거죠. FEC 평형 상태도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론에 보면 요거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FEC3C 평형 상태도만 다 이해를 해도 철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12번. 구조용 합금강과 공구용 합금강을 나눌 때 구조용 합금강 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 고속도강은 이거는 공구강이죠. 그래서 이런 강인강, 침탄강, 지라강 이거는 구조용 강이고, 이 고속도강은 공구강이 되겠죠. 그래서 고속도강은 SKH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번. 텅스텐은 재결정에 의해 결정함 성장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걸 보면 아마 글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정립 성장. 그래야 말이 되는데요. 수정해주세요. 재결정에 이루어지는 3단계에서 회복, 재결정, 결정립 성장이 있죠. 결정립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거. 그런 거 보고 이제 도핑 처리 그렇게 합니다. 도핑이라고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이 약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텅스텐이 재결정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한다. 그 다음에 14번. 재료의 강도를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는 응력값으로서 하종을 10편의 실제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에 보면요.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는 응력값을 하중에 10편을 실제 단면적으로 나누는 걸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인장 10편을 이렇게
당기면요.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늘어나면서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파단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늘어나는 동안은 단면적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초기 단면적 갖고 인장 강도나 그런 걸 계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단면적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장 시험하고 나면 곡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가다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부러진 이유가 원래 단면적을 그대로다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단면적이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근데 이 실제 단면적을 계속해서 하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지능력이라고 그래요. 지능력, 실제 응력. 그리고 이렇게 초기 단면적 갖고 이렇게 따진 거, 그걸 보고 공칭응력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 단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여기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겨도 여기가 축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소되면 여기에 걸리는 힘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축소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걸리는 힘은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질 않고 이제 거꾸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그리면은, 공칭응력으로 되면은 인장시험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칭응력 곡선입니다. 지능력 곡선은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서부터 가다가 급격히 이렇게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이것이 지능력 곡선. 공칭력의 반대로 그려지죠. 그 다음에 15번. Fe 니켈계 합금으로 36% 니켈 그리고 12% 크롬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인바계열인데, 일단은 36% 니켈 들어간 것이, 이것이 인바죠. 인바가 가장 기본적인 불변강이고, 여기에 12% 정도의 크롬이 들어가면, 그래서 크롬이 들어간 건 엘린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인바는 니켈이 36%, 초인바 같은 경우는 코발트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엘린바는 크롬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래티나이트는 36% 니켈에서, 니켈이 결국은 뭡니까? 니켈이 한 10% 정도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켈을 조금 더 넣은 것이 플래티나이트.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코엘린바라고 있죠. 코엘린바는요, 코발트하고 크롬하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다. 자, 16번. 다음 중 도면의 표제란. 표제란은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아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제도자라든지 그 다음에 척도라든지 그런 걸 기입하는 거죠. 척도, 품명 같은 거 이렇게 기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품명, 도면 내용. 그래서 이거는 일단 품명은 맞는데 도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도면 내용은요, 도면의 내용은 아니고, 도면 내용은 여기에 그 실제 그려갖고 모든 걸 다 표현을 하는 것이 도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제란에는 표시를 하지 않죠. 기타 척도, 도면 번호, 추상법, 삼각법이랬냐, 도면 명칭, 제도자, 도면 작성, 이런 것 등은 다 맞습니다. 근데 도면 내용은 아니다는 거죠. 17번. 회주철을 표시하는. 회주철은 GC로 표현합니다. GC. 이게 회주철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구사형균철은 GCD로 표현해요. 회주철은 GC, 구사형균철은 GCD. 여기에 GC 250. 이때 숫자 250은 요거는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거 있죠. SS330. SS가 이것이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죠. 그리고 D는 강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18번. 대상물의 표면으로부터 임의로 채취한 각 부분에서의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10점 평균 거칠기. 10점 거칠기는 Z로 표시하는 거죠.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번. 가공면의 줄무늬 방향 표시기호제는 가공으로 생긴 선이 다방면으로 교차 또는 무방향, 방향이 없을 때, 그럴 때 표현하는 거. 그러면은 그거는 무방향은 M으로 표현하는 거죠. X는 두 방향 교차입니다. 선이 이쪽 방향 고차, 이쪽 방향 고차, X.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는 방산 모양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런 형태가 R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방향이 없는 것이 바로 M이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거는 C 모양. 자, 그래서 요거 교재 앞에 116쪽인가 보면 있습니다. 20번. 제품의 최대 허용 한계 치수와 최소 허용 한계 치수의 차이. 최대하고 최소의 차이. 공차라고 하죠. 공차. 3번이 되겠죠.